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 33장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33장뿐만 아니라 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는 장을 구분해서 그렇지 전체가 어떤 겨냥점, 환경, 현재 환경, 이사야서의 현재 환경, 이사야서는 이 자체가, 이사야서 글 자체가요, 현재 환경에 지금 그런 기록은 하지만은 현재 환경이 아닌 어떤 다가오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우리가 이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만이 이사야에 나타내려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가 내다보는 방향은 다음에 돌아올, 다시 말하면 가까울 때는 586년이에요. 그 가까운 게 100년이 지나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 기록하고 난 뒤에 100년 후에 그 가까운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분명히 지향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586년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AD 1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시대도 우리가 내다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 700년 전이라, 700년. 또 이것이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도 비춰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이사야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14년에 그치느냐? 다음에 돌아올 내용도요, 연결해보면은, 그 상황이 연결해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만 요래 딱 빼보면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 전체 그런 분위기지만은, 이사야서는 지향점 자체가 방향이 벌써부터 이게,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사건을 내다보면서 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을 한 단계 한 단계로 연결해 보면요,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이것이 현실적인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넘어왔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고 구약 부분 들어오면서 이사야서를 들어왔다니까. 그건 선지자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에 이제 새벽마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 3편 정도로 나눈단 말이야. 토라, 케투빔, 너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대체 구약에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너비임이니까, 선지서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구약이잖아. 가까운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틈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어디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비임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너비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니까 그래서 이사야에 들어왔는데 계시록의 내용이나 이사야서의 내용이요 이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 계시록에 있는 그 성경 해석 방법을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갖고요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이거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내 본 것을 기록해라. 요 안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이사야에 그대로 하고 앞으로 될 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 계시록 1장에 그 표현 나오잖아요. 1장 16절인가. 여기 오늘 여기도 33장에 보면 그것도요. 그 내용을 갖고 가면은 또 그것으로 막 연결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가면은 다른 성경하고 연결해도 얼마든지 이게 통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참 성경의 근본적인 어떤 그 흐름, 전체적인 걸 항상 내포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이요. 성경이 있다니. 특히 33장에서 이제 왜 이 33장에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제, 그 사법, 입법, 행정, 이것을 33장 22절에서 여호와는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게 현대적으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어떤 고려를 하지 않는 이거 아주 중요한 이런 표현들. 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을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행정이시다. 왕이시다. 이 개념 자체는요. 당시의 사회의 전반적인 인류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거는 획기적이면서도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획기적이네. 오늘날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주역적인 일을 한 것이 원자 핵폭탄이라. 원자 폭탄이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떤 위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덕에 무조건 항복하는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원자 폭탄과 일본의 항복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복이라는 일본은 그 원자 폭탄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망했지만은요. 빛을 바라보던 일본 태양이 항상 빛을 비춰서 일본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 빛 때문에 일본은 망한 거예요. 원자 폭탄의 빛 때문에 햇빛을 신으로 해를 신으로 섬기다. 그런데 우리는 깜깜한 우리가 그 빛의 여광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은 거예요. 빛을 다시 찾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인 거예요. 원자 폭탄이 최근에 우리가 한 70년 전에 그러니까 1945년이니까 딱 그때도 1945년 원자 폭탄이잖아요. 1945년에 원자 폭탄 자체와 같은 기능이 지금 현재의 본문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있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사법, 입법, 행정이 딱 구분될 수 있는 이런 내용.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사법, 입적, 행정 이 삼권 분립이라는 이 구조로 온 인류가 지금 거의 통일되어 있는데 거의 통일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인류 전체에서요 시대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인류 전체 그 당시 시대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이
통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응?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응? 이게 우리가요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586년의 사건, 이런 사건이 결국에는 그 민수기 6장 24절하고 연결돼서 이게 성경의 오래된 내용에 민수기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사야서까지 와서 사회가 여러 가지 변형되면서 언어가 이렇게 따듬어진 거예요. 따듬어져 가지고 이제 이사야 시대 이야기하면 이게 벌써 BC 700년이라 BC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600년, 700년 AD, 이제 BC 700년이라 하면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요, 법의 발달이라 하는, 법의 발달이 있잖아, 법이. 성경도 하나의 법이라 해가지고, 법의 발달이 쫙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법의 발달이 가장 발달된 문화가, 당시 문화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땄으니까 그 법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있는 지금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바벨론, 바벨론, 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 바벨론이나 이집트라고 하는 이 어떤 양대 문화, 그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길목과 같은 곳에서 딱 있는데, 이거는 이런 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없다 하는 검증을요,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춰서 시대를 비춰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동시대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이것을 당시에 이것이 문화다, 이 문화 이것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문화다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알릴 수가 있나요? 몽테스키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는 이제 상권 분립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1700년도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미국의 힘도,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세, 공산 정치가 막 나왔다가도 이 미국의 힘에 의해서 막 밀려가는 이런 어떤 힘의 이 안배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상권 분립이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이제 중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어봐서 다시 700년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흐름, 그리고 헬라가 없다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아수르가 있지만 어떤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이건 양대 어떤 당시에 큰 세력이라 그랬는데, 이 큰 세력만 있는 거로 봤는데 사실은 중국은 중국대로 큰 담을 가지고 텐산 산맥이나 그쪽에 저쪽에 파미르 고원, 이런 큰 어떤 산맥 때문에 이쪽하고 교류할 힘이 없는, 그 당시에는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집트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이집트하고 버금갈 정도로 바벨론의 문화가 이 양대 산맥처럼 이렇게 탁 경성되어 있다니까, 형성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넘어오는 요걸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부터 되어서 나중에 헬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틈새를. 헬라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이 문화하고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어쨌든 수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보급시키기보다는 저가 힘이 커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으로 안는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가, 이런 상권 분립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하든지 수용이 되고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물결이 어떻게 간다는 모르지만, 물결은 분명히 흰물에, 하얀 물에 아무 투명한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한 방울 뭔가 색소가 떨어졌는지 향이 떨어졌는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막 퍼진단 말이에요, 헬라 사이에.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2300년
어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2300년 지나는 이 과정에서 이집트라든지 이 바벨론 문화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 어떤 형체 자체가 뭐 어쩌면 약화된 거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열강으로 프랑크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그리고 또 대영 제국이나 스페인 이 식민지 정책 막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로 구성이요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 여기 오늘 32장 33장에 보면은 배에 대한 내용이네요. 배에 대한 내용. 그 2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들 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하고 연결해서 뭐 딱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 자체를 지금 배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문화가 무역을 통해서 배가 없으면 나타나지 못할 이 무역의 형성이 이제는 세계를 향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퍼진단 말이에요. 요까지 하는 거예요. 요까지. BC 700년대에 나타나는 상권 분립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이 배로 막 퍼지면서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다 여기 엮는 거예요. 아직 2차 대전 나기 전에 2차 대전은 좀 다른 의미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어떤 흐름인데 여러 배로 쭉 넘어오는 요 물결 요것을 저는요 해안국가라 그래. 해안국가. 해안국가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결이 막 흘러가는 거고 배라고 하는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교통이 되어지고 이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문화. 기존에 있는 문화가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기존의 문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위에 덮은 문화가 그걸 더 상쇄시키는 기존 문화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이 나라가 정복하면 이 나라가 거고 저 나라가 정복하면 저 나라가 거고 하는 이런 물결처럼 문화 자체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완전히 씻겨버리느냐? 그건 아니지. 찾는 사람은 위에 덮인 것은 분명히 청해져서 밑에 있는 것을 모른다 하는데 그러나 그 줄기 자체가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어떤 하나의 이 줄이 있다 그러면 고리가 있다 그러면 고리 형성으로 지금 청을 딱 이래 쌀그 청지가 쌀떡 이래 떡 간에 청이 있는데 뭐 밑에는 어떤 색 위에는 어떤 색 색깔이 다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 묶어진 어떤 두루미 딱 구름이 요거는 지금 읽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청간에 이거는 분명히 단절된 요 요소가 있다니까. 이것이 해안국가로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의 특징, 고정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형체는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시대마다의 어떤 형청은 분명히 있는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지형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그냥 광범하게 막 퍼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됐다가 이집트가 됐다가 영국이 됐다가 스페인이 됐다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과정까지가 미국까지 넘어간 것까지가 이제는 해안국가의 어떤 흐름의 뭐 종착역이라 하나 근데 그 종착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종착역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대륙국가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이 어떤 이 또 다른 하나의 해양국가의 하나의 척후병이고 선봉장이고 뭐 앞선 어떤 그 일군 제일 앞에 선 선봉대 그 기능이
일본에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게. 그것도 대륙 해양 국가라니까 섬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다 있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대륙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이라. 중국.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양국가의 흐름과의 관계에서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정도로 여기 영향은 서로 막 정복되어지고 나라가 이 나라로 이름이 있다가 저 나라로 바뀌고 하는 그래서 그 물결 문명 자체를 쫙 밀어서 서로 공유하고 처음에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뺏어가가지고 또 저쪽에서 흥황해갖고 그것을 또 밀고 와서 기존에 있는 문화를 없애버리고 헬라 문화 없애버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또 저 위에 구라파에 있는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막 성황하다가 미국이란 문화가 또 싹 점령하고는 이 해양국가 전체 구조. 여기에 중국은 아주 독특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환경. 중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륙 안에 들어있는 이 문화는 흘러가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지형이 해양국가는 지형이 바뀌잖아. 지형이 바뀌면서 거기서 통치하고 거기서 새로운 왕들이 통치하는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에 맞춰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게 이름인 제국, 송나라나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나라는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것이 그 장소가 그대로 고정적이라. 그 고정적이라는 말은 문화 자체가요, 이게 청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화가 계속 하면서 하나의 엉클어지면서 발전돼 가는 거야. 발전. 우리는 지금 왔으니까 발전이지. 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오래된 걸 우리가 후퇴다 하는 개념으로서 후퇴 발전을 쓰는 거지. 그러고 지금 우리하고 뭔가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될 만한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발전이 됐다라지. 만약에 우리가 원래적인 것이 중국의 가장 원래적인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후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이나 후퇴는 그것이 옛날 게 나빴다기보다도 당시에 있는 상황에서 대륙국가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 독특한 그 해양국가와 차별되어지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는 국민들, 기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게 이동이 되어지지 않냐고 그 속에서 정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따라서 이게 이름에 구분되어지는 경계가 이렇게 달라질 뿐이고 그 속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통치하는 영역을 줬다가 뺐다가 어떤 때는 줬다가 그 다시 돌려달라 돌려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 경계선이요 이래 끄이기도 하고 저래 끄이기도 하고 경계선 싸움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 문화 자체가요 오래된 것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버무려진다는 거예요. 버무려진다는 거예요. 청이 지는 게 없다는 거야. 바벨론의 문화, 이집트 문화 이렇게 청을 안 지고 여긴 중국 전체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이것이 5,000년을 연결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대륙국가의 만남이 바로 청일전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만남이 청일전쟁이고 그것이 청일, 이거는 중국과 일본의 싸움인데 전쟁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반도국가의 생일. 저는 이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니까. 단순하게 전쟁의 시각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약함, 일본의 강함, 중국의 몰락,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보면요. 이거는 참 너무 단순하지 그러나 여기서 대륙국가라 하는 한 대륙국가의 중국이 있고 일본을 통해서 해양국가 전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청일전쟁은 자기들이 자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다른 역사적인 자료가 근거된 뭐 연합체계나 이런 내용을 말을 못하니까 처음이니까 일본으로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그냥 한번 붙어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노일 전쟁을 하면서는 이제부터는 일본이 좀 머리를 쓴 거 아니에요. 미국도 영국도 연합국 체제로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는 거지. 일본 원차했는데 일본이 이제 러시아한테 이길 이유가 없어요. 청나라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청나라 전체 조직하고 서로 간에 처음 싸워보는 거니까 탐문이고 잘 몰랐던 일본의 힘을 잘 몰랐던 청나라의 어떤 연기라. 그런데 러시아는 같은 이제 해왕국가 문화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의 힘으로는 도무지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또 프랑스까지 들어가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탄탄한 구조로 도와주는 지원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뒤에 청일전쟁 다음에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제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조합해서 싸워보자 하고 지금 있는 하나의 그 해양국가끼리의 싸움이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싸움은 이거는 청일전쟁으로 이거는 인류 전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고정적인 한 문화가 유동적인 문화와 충돌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다. 청일전쟁은 중요한 인류사의 전쟁, 하나의 인류사의 어떤 문화 자체의 중요한 핵을 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을 들어오냐면 이 본문에서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입법, 사법, 행정 그 1700년대 1700 몇십 년대에 이 프랑스 사람이 해양국가의 흐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해양국가의 흐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양국가가 아무리 뭔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예요. 성경의 영향을 전혀, 성경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가지 않는 중국의 오래된 영향이 있다는, 오래된. 공자로부터. 물론 공자 앞에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체계를 잡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중국에서의 공자의 위치는 공자 앞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말하는 선연이나 뭔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자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자 때에 와가지고 공자가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이거를 하나의 문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시경, 서경, 역경. 공자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서상경 중에서 대학인가 대학? 사서 중에서 하나를 공자가 중국의 사서삼경 같으면 어떤 고대 문헌에 전부 다 집대성이라 보는데 대학인가 뭔가를 그 중에 사서 중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경, 삼경은 전부 다 공자가 다 손을 댄 거로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자로부터. 그것은 역경이 지금 보면 어떤 주술 같은 그런 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당시 상황에서 문화 속에서 있는 하나의 이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문헌 뭔가 근거가 있다. 전혀 터무니없으면요. 공자 같은 사람이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는 근거가 있다. 물론 그 시대 좁은 시각 협소되고 제한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 그 나름대로의 이것이 유용하고 쓰일 수 있다. 이것을 다음 후대가 쓸 수 있겠다 해서 그걸 공자 시대 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자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문헌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국의 어떤 자료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요. 또한 공자라. 공자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부터 자료를 정리해놨고 그들이 영향을 미치다니까. 물론 공자 앞에도 자료들이 얼마나 있지만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의
그 대륙문화의 어떤 상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해양국가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서로 간의 이질이에요. 서로 간의 차별이에요.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막 차별이 있는데, 그러나 그 전체가 세월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한 두루미로 지금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이 있는 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국의 대륙문화는 그게 아니라 이게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해서 그 자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왕조라든지 이런 거는 되지만 중국 전체 문화가 뭐다 하고 딱 가를 수 있는 청이 없어요. 청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그런 청이 없는 대신에 왕조 전체를, 땅덩어리 전체를 누가 안정적으로, 국가 전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하나의 중요한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 중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 이건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가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논하는 이런 건 내는 건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조야, 왕조. 왕조야. 왕조가 나아가면서 왕이 어쨌든 요 왕체제를 유지하는 이 내용이요, 중국의 오래된 간섭 속에서,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또 왕조에 대한 역행하는 반역도 나오고, 또 지방 봉호라 그러나, 이 왕이 통치하더라도 왕 안에 통치된 나라 안에서도 특별히 봉지라 그래요. 봉지. 주가지고 거기에는 왕도 그거다가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특권들, 또 개인에게도 무슨 어떤 사명권을 주가지고 그 나라 법이 거기에 어떤 제재를 하지 못하는 사형까지도 면해주는 그런 개인에게 가진, 지금 생각하면 법에 대해서,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통하지 않는 이 왕조시대 독특한 어떤 흐름이 있는 게, 그 흐름이 계속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상권분립, 미국에서 아무리 상권분립해서 그걸 자체 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항상 멀리 내다보고 너거는 너거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믹스가 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엉길 수 없는, 서로 간에 합칠 수 없는 그 어떤 문화의 그 특색이 분명했는데,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융합되어지는 이 과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과정의 결과가 지금 1945년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청일전쟁은 1894년, 1945년, 한 50년 만에 이 중국 전체의 왕조 문화가 완전히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요, 너무너무 이건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왔던 이 왕조 문화에 누가 옆에서 뭐 이야기를 아무래도요, 중국은 끄떡없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쪼개지고 안에서 니꺼 내꺼 이거 쪼개지는 것이 워낙에 뭐 발달해가지고 합칠 수가 없는데 중국을.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힘이 들어가면서 소련에서 넘어오는 공산, 미국에서 어떤 나오는 이 반공산 하는 이런 어떤 힘의 균형, 이 소용돌이 치는, 회오리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오리 치다가 당장에 공산이란 것을 체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과정이라, 이 공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에 소련은 바로 국경이고, 미국이나 이쪽 우리 한국의 남한 같은 거는 힘이 약하고 영향 미칠 큰 대륙에 당장에 영향 미칠 어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는 공산이라 하고 있지만은 봐봐, 지금 공산 1945년 지나고 난 지금에 70년 지난 지금에 중국이 공산 자체를, 자기들이 공산 때문에 전 중국을 통일시켰는데,
이 공산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다, 떳떳하다, 내세우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권분립 제도가요, 나름대로의 독특한 철저한 자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왕조 수천 년에 대해서 자료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덥석거름 들어가냐면,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 공산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일종이요, 하나의 과도기적이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해안국가와 지금 대륙국가의 지금 조화관계에 가는 이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거지. 이게 중국이 공산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공산에 대해서 공산주의, 공산당, 이 공산 정치에 대해서 다른 나라한테 보고하고 이거요, 할 겨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땅덩어리는 크고 지금 연합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하냐, 내부적으로 지금 큰 딜레마 있는 거예요. 차라리 조그만 땅덩어리 같으면은 그 중에서 참 좋은 옥토만 딱 가지고 정부가 되었으면은 얼마든지 뭔가 힘을 쓰겠는데,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도로 문화가 낙후되어 있고, 주택 문화가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 간의 소통이 너무 위해하고,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이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 할 정도인데, 그러나 정부로서 하나로 뭉쳐야만 되는 이 운영이요, 살얼음을 걷는 거야, 살얼음을. 근데 주변에서, 이걸 갖고 자꾸, 아니야말로, 붕괴시키려고 하나? 안 그러면 거기서 국가 간에 뭔가, 거리를 두게 만들어갖고, 곤혹스럽게 만들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번아웃이야, 번아웃. 소위 말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돼버리면, 중국은요, 붕괴돼버리면, 그거는 인류 전체가 어떤 어마어마한 생각하지 못할 영향을 받게 돼. 지금서 옛날에 대륙문화만 있을 때 그 안에서 네 나라 내 나라 가릴 때 하고는요, 지금 전혀 달라요. 상황이.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화 되어지는, 지금 자료가 막 서로 간에 유통이 되어지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내분이 되어지고 나라 쪼갠다. 옛날에 청나라 시대 문화, 안 그러면 송나라 문화, 그러면 저 위에 또 원나라는 원나라대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면서 막 엉켜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라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 문화까지 그대로 오랫동안 수천 년에 걸친 한족 있잖아요. 이것이 오래돼 있으면서 그것이 청나라 때 바뀌고, 명나라 때 바뀌고, 여러 가지 어떤 그때 귀족 생활을 한 사람들, 왕족으로 있었던 사람들, 조상을 조시 시대가 송나라 조시 시대고, 또 명나라는 이시 시대인가? 그 앞에 당나라 이시. 하여튼 왕조마다 그 시족이 발달되어 가는데, 그거 전체 어울려서 있는데 5,000년이 지금 어울려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를 않기를 우리가 온 인류가 이거는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야 돼. 그건 제가 동북아 공존안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창세기 48장 1절에 6절 사이 동북아 공존의 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건 해놨다.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요 근거는, 요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독특한 성경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해양국가가 거의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지금 이렇게 제도가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두고보다도 중국은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야. 안 받았다고 하는 이 중국조차도 상권 분립이라는 통치되어지는 데에 지금 현재 이 영향을요, 이걸 받으려고 지금 자기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요 내용은 근본적으로 저들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인류 전체가 요구되어지는, 이 땅에 내가 코를 숨을 쉬면서 국가라는 체제를 가지고 요구되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내용은요, 같다는 거야. 하나는 거야. 지금까지 서로 몰라가지고, 서로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서로 정보가 없고, 서로가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어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의논할 수 있는, 서로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왔어요. 그 내용을 모든 시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1945년이라는 1945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등장, 그리고 중국의 공산 되어지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가 1945년, 그로부터 70년 지난 지금에 그걸 찾아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의 역사가, 세계사가 거의 다 유럽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들만 봤는데, 유럽의 표현 들어가보면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지. 자꾸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발자국을 자꾸 없는 듯이 지우려고 하는 건데, 없는다고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각인이 탁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래가 아무리 덮어도 위에 콘크리트처럼, 안에 콘크리트처럼 딱 각인되어 있는 흔적이, 성경의 자료가 지금 이런 흔적이 지금 전 세계 인쇄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찾아내려고 자꾸 자기 거로 만들려고 차라리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덜 힘드는 거예요. 중국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이나 우리 인간이 전반적으로 바라는 그 흐름은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6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중국도 여태 어떤 중국의 시대에, 오래된 시대에 평안함, 백성들의 평안함, 이게 제일 중요한 모토였다니까. 상권 분립을 왜 하느냐? 백성들의 평안이에요. 백성들의 평안. 결국에는 그 통치자로 하여금 백성을 마음대로 유린하게 하는가? 요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치에 표현하는 거예요. 요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리 개인도요, 여기다가 항상 연결해버리기. 지금 현재 해양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지 분야의 극도로 발달이라. 정치 문화가 지 분야의 발달이라. 근데 대륙국가는 정 분야야, 정 분야. 막 서로 관계되고 연결되고 멧돼져 연결하면 그때는 원수되고, 멧돼져 가면 서로 친구되고, 이런 게 서로 간에 얽혀가지고 풀 수도 없는 엄청난 어떤 끈앞을 하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얽혀 있는 것이 중국의 대륙 문화라. 인도도 그런 게 있지만, 인도는 제도적으로 워낙 카스트 제도가 워낙 오래된 동안에 단절되기 때문에 국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인도는 좀 그런 독특하잖아. 인생은 많아도 그냥 단지 통치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몇몇 자원은 있더라도 그 자기들의 백성들을 상권 분립에 집어넣을 거냐, 안 그러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할 거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돼서요, 다른 나라한테 공통적으로 들어갈 제도가 벌써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게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도 통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지금 여기 평안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이죠. 전 인류가 평안이라, 평안. 백성들의 평안, 내가 평안. 요 평안에 대한 내용을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에서 지적인 분야의 해양국가, 정적인 분야의 이
이 대륙국가, 요 두 가지를 같이 버물렸어요. 전 인류에게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민족이 누구냐? 반도국가에 있는 우리가 지정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더불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지금 현재 인류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이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지정 이를 가지고 신방향으로, 즉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어떤 자리,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인간을 객관화시키고 모든 국가의 상황을 객관화시키면서 하나의 성경 전체가 원하는, 워낙 오직 하나만 바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기 좀 나오잖아요. 6절에 22절에 가보면은 2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절차에 다 이걸 적용하는데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구원과 능력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옵니다. 정확한 내 장절은 지금 암송이 안 되는데 저 뒷부분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 구원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지극히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는, 이건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 또 6절에 있는 대로 구원, 지혜, 지식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요, 개인에게 있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인간 면역체, 지정이신에 나타나는 이 면역체계 또 끝났네. 끝내야 되는데 이 면역체계, 우리 인간에게 지금까지 지적으로만 보여주던 그 면역체계가 아닌 신분야로 나타내는 면역체계가 있다니까. 면역체계, 지정이신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인류 전체 역사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 2013년부터 대한민국을 중심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처럼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자꾸 대한민국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도자 되는 것, 또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전도를 하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온 인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이 일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